여러분, 만약 당신이 병원에 갈 때마다 딱 1,000원만 내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10만 원짜리 진료를 받아도 50만 원짜리 치료를 받아도 딱 1,000원만 내면 됩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이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바로 의료급여 정액제 폐지와 본인 부담 상한제 허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미래의 의료비 폭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게 이런 전화를 걸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박미숙 할머니는 평생을 식당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고 지금은 의료급여로 겨우 생활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병원 가는 게 겁나요. 원래는 1,000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진료비의 4%를 내야 한대요. 지난번에 갔더니 10,000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한 달에 병원 서너 번 가면 밥값이 없어져요. 아파도 참고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천 원이 큰 돈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에게는 1,000원의 추가 부담도 병원 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1,000원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돌며 과도한 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한 달에 30일 이상 병원에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정부는 이러한 과잉 의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너무나도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 가기 무서워하는 이 순간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백, 수천만 원이 의료비를 쓰고도 정부로부터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내가 1억 원짜리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이 제도가 예상치 못한 허점을 드러내면서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고액의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 주식 등 수억,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이죠. 반면 한 달 150만 원 버는 30대 직장인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돈이 결국 부자들이 병원비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젊은 세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은 자산이 수십억 원인데도 꼬박꼬박 환급받고 계세요. 근데 저는 결혼도 못하고 병원비 때문에 허덕이는데 제가 낸 세금이 왜 부모님 병원비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제안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 쇼핑이 아닌 건강관리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보다 동네 병원에서 만성 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준을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수십억 원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과잉 진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불필요한 검사나 처방을 받는 것을 주치의가 막고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치료를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몇 분들의 과도한 병원 이용을 탓하거나 부유한 노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허점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000원도 내기 힘든 노인들과 수십억 자산가도 받는 환급금이라는 두 가지 모순은 결국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이 제도는 무너질 것이고 그 부담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